우리 이혼해요. 손앞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협의 이혼 신청서. 3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농담하지 마. 웃어넘기려 했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줬잖아. 집도 샀고 자식들 대학도 다 보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도 퇴직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퇴직하려고요. 남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3년 동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요. 이제 나도 퇴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내의 퇴직 선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황혼 이혼의 문턱에 선 부부 인수 씨와 미숙 씨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인수가 35년 다니던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받고 나온 날은 4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동료들이 손을 흔들었고 인수는 로비를 나서며 소리 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봄 공기가 낯설게 차가웠죠. 집에 돌아오자 아내 정미숙이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인수가 좋아하는 국이었습니다. 그는 밥상 앞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평생 회사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그 생각은 사흘을 버텼습니다. 나흘째 아침 인수는 눈을 뜨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집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미숙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인수는 다시 눈을 감으려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 노모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낮게 달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예요. 괜찮으세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는 밤사이 자주 깨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낯선 집에 있다며 소리를 질렀고 어떤 날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뜬 남편을 찾았습니다. 미숙은 그때마다 일어나 달랬습니다. 인수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그 시간에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6시 20분 식탁에는 밥과 된장찌개, 나물 2가지,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사이 시어머니 방 환기를 시켰고 세탁기도 돌려놓았으며 심장이 안 좋은 강아지 콩이에게 약도 먹였습니다. 콩이는 14살 먹은 늙은 말티즈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함께한 개였습니다. 요즘은 계단도 잘 못 오르고 밥도 잘 먹지 않아 미숙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인수는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챙겼어? 드렸어요.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인수는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33년 동안 말이 많지 않아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인수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안방 화장대 앞에 앉은 미숙이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의 발소리가 들리자 미숙은 아주 재빠르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수첩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뭐야?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다가요. 미숙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인수는 잠시 서랍 쪽을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수첩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은 아직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골프 한 라운드 돌자는 것이었습니다. 인수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거실에서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골프 가고 저녁도 거기서 먹고 올게. 미숙은 싱크대 앞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인수는 그것이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었을 때 인수가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복도 끝 작은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숙이 오래 욕실에 있었습니다. 피곤하면 오래 씻기도 하지 하는 생각에 그냥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미숙이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것을 인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전날도 또 그 전날도 그랬다는 것을. 그것이 62살 봄의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인수는 골프백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새벽 6시 반이었죠. 거실에서는 이미 된장 냄새가 돌고 있었고 노모의 방에서는 낮고 단조로운 노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숙이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들이며 흥얼거려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인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다녀올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인수는 잠시 멈췄다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미숙이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하루 동안 인수가 없는 집에서 정미숙의 시간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노모가 방에서 소리를 냈어요. 잠결에도 미숙의 몸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발이 바닥에 닿았죠. 노모는 또 딴 곳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 나 집에 가야 한다. 며느리를 몰라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숙은 쉰 목소리로 달랬어요.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저 미숙이에요. 괜찮아요. 달래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콩이가 낑낑거렸어요. 다리가 아픈 것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인지. 미숙은 콩이를 안아 쓰다듬으며 심장약 반알을 작게 분쇄해 닭가슴살에 감싸 먹였습니다. 콩이는 약 냄새를 맡고 코를 돌렸지만 미숙이 손으로 직접 입에 넣어주자 그제야 삼켰죠. 매일 아침 반복되는 실랑이였어요. 7시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씹기가 불편하니 된장찌개 건더기는 잘게 다져야 했어요. 콩이는 사람 음식을 먹지 못하니 별도로 처방 사료를 따뜻하게 불려야 했죠. 자신의 밥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국이 식어도 앉아서 먹을 시간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9시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시어머니 방 청소를 했습니다. 노모는 미숙이 청소기를 밀면 시끄럽다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러면서 바닥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했죠.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소기를 끄고 걸레로 대신 닦았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11시 빨래를 널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봄 햇볕이 얼굴에 닿았죠. 잠깐이었습니다. 노모가 또 불렀어요. 야, 거기 누구야? 미숙이 노모 방으로 갔습니다. 당신이 며느리냐고 노모가 물었어요. 그렇다고 하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맨날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 미숙은 죄송하다고 했어요. 노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혈압약을 물과 함께 내밀었죠. 노모는 받아 삼키면서도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죠. 오후 2시 미숙은 잠깐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화들짝 일어났습니다. 자면 안 됩니다. 노모가 혼자 일어나다 넘어질 수도 있고, 콩이가 이상해질 수도 있고, 약 시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표지는 이미 손때로 낡아 있었죠. 미숙은 펜을 들고 오늘 날짜 아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그리고 수첩을 덮었어요. 그 표정은 울고 있는 것도 웃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오랫동안 인내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녁 7시 인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먹고 갈게. 미숙은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노모모, 자신의 목. 2그릇이었죠. 노모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아들은 어디 갔어? 골프 가셨어요. 골프. 그래, 사람이 쉬어야지. 노모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 9시 반.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노모를 재웠어요. 콩이 마지막 약을 먹였죠. 미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없었어요. 눈은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보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11시가 넘어서 인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좋은 술자리였는지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었죠. 왔어. 자고 있었어? 아니요. 인수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딱히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얼굴이었죠. 이 남자는 오늘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는다. 내일도 묻지 않을 것이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미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하니까요.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습니다. 박인수가 퇴직한 지 2달째 되던 무렵이었어요. 인수는 퇴직 후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고, 낮에 텔레비전을 봐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죠. 이따금 오래된 친구들과 골프를 쳤고, 주말에는 동네 경로당 바둑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인수는 꽤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사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정미숙이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원래도 수다스러운 편이 아니었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식탁에 같이 앉아 있어도 인수가 말을 걸지 않으면 미숙 쪽에서 먼저 입을 여는 일이 거의 없었죠. 인수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게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미숙의 얼굴을 바라볼 때면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그 표정이 낯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인수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다가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노모의 방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이것 봐. 이게 밥이야? 걔한테나 줄 거지. 인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잘게 드려야 목이 안 걸리세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화가 났다거나 억울하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인수는 거실을 지나 노모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이 들여다 보였죠. 시어머니는 상위의 죽그릇을 손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밀려난 그릇을 조용히 다시 당기며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어. 시어머니한테 이런 걸 먹여? 몸에 좋아요, 어머니. 좋긴 뭐가 좋아. 아들은 어딨어? 아들 불러. 인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하고 불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0해 넘게 이 집에서 쌓인 어떤 습관이 그 방문 앞에서 인수를 멈추게 했죠. 미숙은 끝내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노모가 욕을 해도 그릇을 밀어도 며느리 이름을 잊어버리고 누구냐고 물어도 미숙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로 달랬어요. 마치 그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화가 다 빠져나간 일인 것처럼요. 인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어요.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 뒤에 고마움이 오지 않았어요. 왜 저러나 싶은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끝내 붙잡지 못했죠. 그날 저녁 인수는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랜 친구가 서울에 올라오는데 같이 저녁하자는 것이었어요. 인수는 주방에 있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친구 만나러 나가. 저녁도 밖에서 먹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알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싱크대 앞에 서서 하던 일을 계속했죠. 인수는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듣지 않았는데도요. 그 금요일 밤 인수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집안이 이상했어요. 불이 꺼진 것도 조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죠. 콩이가 소파 아래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모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인수는 방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침대 아래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내려오셨는지, 왜 내려오셨는지 알 수 없었죠. 노모는 인수를 보더니 멀뚱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 인수는 굳었습니다. 미숙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충전기에 꽂힌 채 침대 위에 있었어요. 외출했다는 말도 메모 한 장도 없었죠. 그 순간 인수의 가슴 어딘가에서 처음 느끼는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불안이라기보다 낯설미였어요. 33년 동안 미숙이 없는 집을 상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미숙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그리고 왜 핸드폰을 두고 나간 걸까요? 박인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노모는 바닥에 앉은 채 인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저러고 계셨는지 알 수 없었죠. 인수는 어머니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노모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예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숙이 늘 먼저 했으니까요. 아이고 아파. 노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수는 당황해서 손을 놓았어요. 노모는 다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인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릎 아래를 받쳐야 하는지, 허리를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축하기 전에 먼저 뭔가를 깔아드려야 하는지. 30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지만 그 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결국 인수는 노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등을 받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조심스럽게. 노모는 끙소리를 냈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겨우 침대 위에 앉히는데 10분이 걸렸죠. 인수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어머니?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인지 며느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인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약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약봉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침 것, 점심 것, 저녁 것이 날짜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어느 것이 오늘 저녁 것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글씨가 작았고 종류가 많았습니다. 인수는 봉지를 하나씩 들어 날짜를 확인했죠. 그제야 보였습니다. 미숙의 글씨로 봉지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저녁 것에는 별표가 하나 그려져 있었고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혈압약 드시기 전 반드시 혈압 체크. 인수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혈압 체크? 혈압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있었죠. 그런데 막상 기계를 들자 어떻게 쓰는 건지 순서가 헷갈렸어요. 단추가 2개였는데 어느 것을 먼저 눌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팔 좀 내밀어 보세요. 노모는 멀뚱히 바라봤어요. 이거 팔에 감는 거예요. 혈압 재는 거요. 그거 며느리가 해줘. 나 며느리 할 거야. 인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플을 어머니 팔에 감았어요. 혼자 버튼을 눌러가며 겨우 혈압을 쟀습니다. 숫자가 떴지만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미숙이라면 숫자를 보는 순간 알았을 겁니다. 매일 해온 일이니까요. 인수는 핸드폰을 들어 혈압 정상 수치를 검색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밤에 어머니 방에서 혈압 수치를 검색하는 모습이었어요. 스스로도 어딘가 우스웠지만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드리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콩이가 여전히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인수는 콩이를 내려다봤죠. 밥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콩이 사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방 수납장을 하나씩 열어봤죠. 3번째 문을 열었을 때 사료 봉지가 나왔습니다.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저녁 5시, 처방 사료 2숟갈, 약은 아침에만. 인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40분이었어요. 저녁 5시에 먹었어야 할 밥을 콩이는 아직 못 먹은 것이었죠. 인수는 사료를 그릇에 담아 내려놓았습니다. 콩이는 한참 냄새를 맡다가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낑낑거렸습니다. 인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노모방도 이제는 잠잠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인수는 처음으로 이 집이 얼마나 많은 일로 돌아가고 있는지 느꼈어요. 약 봉지, 혈압계, 사료 메모, 날짜별 정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쉬지 않고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되어 있는 줄만 알았죠. 미숙의 핸드폰이 침대 위에서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어요. 인수가 들어가 확인했더니 아이들 단톡방 메시지였습니다. 인수는 화면을 끄다가 손이 멈췄어요. 잠금화면 배경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었죠. 온 가족이 바닷가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인수도 그 사진 안에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죠. 미숙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는 그 웃음이 지금의 미숙 얼굴과 너무 달라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미숙은 돌아오지 않았죠. 인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30해가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없는 이 집에서 밤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미숙 없이는 1시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미숙이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아침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인수는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거실 불을 켠 채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미숙은 작은 에코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하룻밤을 보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죠. 창백하던 기색이 덜했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인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준비해뒀던 말들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 갔었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숙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하루 쉬었어요. 하루를 쉬어? 연락도 없이? 핸드폰 두고 나갔으니까요. 미숙은 그 말을 변명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했어요. 인수는 할 말을 찾지 못했죠. 어머니가 넘어지셨다. 콩이 밥을 못 먹었다.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어딘가 이상했어요. 자신이 힘들었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처음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미숙은 노모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인수는 거실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혼자 다 한 거야?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죠. 미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30년 동안요.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30년이라는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죠. 나도 30년 동안 일했다. 나도 쉬운 게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단 하룻밤 만에 약 봉지 하나 제대로 못 찾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으니까요.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미숙은 돌아온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였어요. 노무 아침을 챙겼고 콩이 약을 먹였으며 밀린 빨래를 돌렸습니다. 인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봤죠.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미숙이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인수는 우연히 봤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을 여는 모습이었죠. 수첩이었습니다. 또 그 수첩이었어요. 인수는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미숙은 인수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읽는다기보다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그 얼굴에 아주 잠깐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인수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수첩 뭐야?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수를 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있었지만 숨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수첩을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인수 쪽으로 내밀었어요. 인수는 천천히 수첩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날짜였죠.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였어요. 그 아래 미숙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내가 차린 제삿밥이 맛없다고 하셨다. 아무 말도 못했다. 참았다. 다음 장이었습니다. 오늘 인수 씨 친구들 저녁 접대했다. 12시 넘어서 설거지 끝냈다. 아무도 수고했다고 하지 않았다. 또 다음 장이었어요. 둘째 아이 밤새 열이 났다. 인수 씨는 출장 중이었다. 새벽 3시에 혼자 119 불렀다. 무서웠다. 인수의 손이 느려졌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날짜는 가까워졌어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참았다. 혼자 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 말들이 반복됐죠. 그런데 반복될수록 글씨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또박또박하던 글씨가 나중으로 갈수록 힘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오늘도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는 괜찮냐고. 그 말 한마디. 인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그 수첩의 정체였습니다. 일기도 아니었고 메모도 아니었어요. 아무한테도 하지 못한 말을 적어둔 것이었죠. 30년 동안 쌓인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종이에 대신 내려놓은 말들이었습니다. 인수는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인수가 수첩을 다 읽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미숙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화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오랫동안 지쳐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말했어요. 언제?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인수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미숙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피곤하다고 했던 적이, 도와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인수는 그때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알아서 해. 당신이 더 잘하잖아. 나는 회사 일이 바빠. 그 말들이 지금 와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선명하게요. 미숙은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점심 차릴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갔습니다. 인수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화장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62살의 남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건네는 말을 듣지 않은 남자였죠.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된 남자였습니다. 수첩을 본 날 이후로 인수는 달라지려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진심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노모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미숙보다 먼저 일어나 뭔가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방에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려 했지만 노모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저리 가. 인수는 물러났어요. 주방에서 밥을 해보려 했습니다. 쌀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죠. 그런데 얼마를 씻어야 하는지, 물을 어느 눈금까지 맞춰야 하는지 몰랐어요. 결국 미숙이 와서 조용히 인수 손에서 쌀통을 받아갔습니다.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죠. 사흘째가 되자 인수는 슬그머니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차려진 밥을 먹었어요. 낮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녁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나갔죠. 수첩에서 본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일상이 그 위를 조금씩 덮었어요. 불편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게 마련이었으니까요. 인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일상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어요. 인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미숙이 식탁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인수는 처음에 무슨 서류인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숙여봤죠.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인수는 눈을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미숙을 봤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이었어요. 아니, 오래 참다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말이었죠. 인수는 처음에 웃으려 했습니다. 설마 농담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미숙의 눈을 보는 순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눈빛은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단했습니다. 오래 흔들리다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줬잖아. 집도 샀고 자식들 대학도 다 보냈는데 당신도 퇴직했잖아요. 인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체 내가 퇴직한 거랑 이혼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무슨 소리야? 미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3년 동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요. 이제 나도 퇴직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답변에 인수의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잠깐, 가정주부가 퇴직이 어디 있어? 지금 나랑 말장난하는 거야? 인수의 목소리가 다소 격양됐어요. 미숙은 자리에 앉았어요. 도망가듯 나가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수 맞은편에 앉아서 말했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돈 번다고 그동안 고생한 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요? 나는 그냥 버텼어요. 버텼다니? 부족한 게 있었어? 생활비 모자란 적 있었어? 돈 얘기가 아니에요. 미숙은 잠깐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수를 봤어요. 치매 어머니 10년 넘게 혼자 돌봤어요. 아이들 아플 때 새벽에 혼자 119 불렀어요. 명절마다 이틀씩 혼자 전을 부쳤고 당신 친구들 접대할 때마다 웃으면서 상 차렸어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 못했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당신은 회사 때문에 늘 바빴으니까. 퇴근하고 와서는 늘 피곤한 표정이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인수는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수첩이 떠올랐어요. 말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일 얘기하자며 항상 미뤘죠. 피곤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그래서 이혼이야? 그게 이혼 이유가 돼? 미숙은 대답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퇴직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인수의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 밥 한 끼라도 혼자 차려 먹어본 적 있어요? 인수는 할 말이 없었죠. 그 질문이 단순히 밥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노무가 어떻게 돌봐지는지, 콩이 약이 어디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모르고 30년을 산 남자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이 집의 절반이 아니었다는 말이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름을 쓰는 칸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죠. 미숙의 이름 옆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줘. 인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인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죠. 그런데 인수의 눈에는 그 서류 위에 미숙의 30년이 보였습니다. 수첩 속 글씨들이 보였어요. 새벽 5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모방에서 혼자 달래던 목소리가 들렸죠. 욕실에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을 밤들이 보였어요. 그것들이 전부 지금 이 서류 한 장으로 모였습니다. 인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방에서는 칼소리가 났어요. 미숙이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였죠. 이혼 서류를 내려놓은 날도 아내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인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어요. 이혼 서류는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인수는 서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하지도 치워달라고 하지도 않았죠. 밥을 먹을 때도 그 서류는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도 보지 않는 척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죠. 그런데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어요. 이전에는 그냥 조용했다면
지금의 침묵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인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그랬어요. 눈을 감으면 수첩 속 글씨들이 떠올랐고 잠들려 하면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버텼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둑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죠.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어요. 그때 노모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인수는 몸을 일으켰어요. 복도를 지나 방문 앞에 섰죠. 안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인수보다 먼저였죠. 어머니, 여기 집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집이에요. 안방이에요. 저 미숙이에요. 인수는 방문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발이 멈췄죠. 미숙이 있으니까. 미숙이 하고 있으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온 습관이 이번에도 그를 복도에 세워뒀습니다. 인수는 그 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달래는 소리가 20분쯤 이어졌어요. 노모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죠. 미숙이 나오는 소리가 났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인수를 보고 미숙이 멈췄어요. 두 사람은 어둑한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숙의 얼굴이 피곤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 아래가 어두웠죠. 인수는 그 얼굴을 한참 봤어요. 나도 할게. 인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수 옆을 지나 주방으로 갔죠.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인수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미숙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도 당신도 아닌 이름이었어요. 미숙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인수를 봤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숙은 잠시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정말 몰랐어. 당신이 말을 안 하니까. 미숙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었죠. 말했어요. 당신이 바쁘다고 했죠.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나중에는 말하는 것도 지쳤어요. 인수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요. 괜찮은 척 한 거야? 미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죠. 그런데 미숙은 눈을 깜빡여서 그것을 도로 삼켰습니다. 오래 훈련된 사람처럼요. 괜찮은 척 한 거예요. 그 말이 주방 안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인수는 싱크대를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왜 그걸 몰랐냐고 자책해야 하는지. 30년치의 무게가 한꺼번에 얹히는 기분이었죠. 그때 미숙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침 차릴게요. 인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민 아내가 그 다음 날도 오늘도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누군가 물었다면 인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함 안에 미숙의 30년이 있었어요.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밥을 차리는 것, 그것이 미숙이 3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감정과 몸이 다른 방향을 향해 있는 삶이었죠. 인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이혼할 거야?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어요. 프라이팬을 올렸죠. 기름을 둘렀습니다. 미숙아, 지금은 묻지 마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프라이팬을 받습니다. 계란이 기름 위에서 소리를 냈죠. 미숙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어요. 인수는 그 어깨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저 어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졌을까. 치매 시어머니, 아이들, 집안일, 콩이, 그리고 자신. 그 모든 것을 저 작은 어깨가 다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정말 이제야 보였어요. 식탁에 아침이 차려졌습니다. 인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미숙도 앉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이혼 서류가 여전히 있었어요. 인수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괜찮은 줄 알았어. 미숙이 숟가락을 멈췄어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야. 괜찮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뭐든 잘하니까,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봤던 거야.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안 봤던 거. 긴 침묵이었어요. 콩이가 소파 아래서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모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려왔죠. 미숙의 눈에 다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삼키지 못했어요.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왔죠. 미숙은 손등으로 빠르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인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울면서도 밥을 먹는 여자였어요. 30년 동안 그랬던 여자였죠. 아침이 끝났습니다. 미숙이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인수는 자리에 남아 식탁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미숙의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였죠. 그런데 인수는 그 서류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숙의 도장 옆에 아주 작게 번진 자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가까이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흘린 눈물이었어요. 미숙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결심하면서도 울었던 것이었죠. 이혼하고 싶어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찍은 것이었어요. 인수는 그 눈물 자국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이미 오래전에 마른 눈물이었죠. 그리고 그 온도가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미숙의 온도였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소리가 났어요. 미숙이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류에서 손을 떼지 못했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미숙이 원하는 것이 이혼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숙이 원했던 것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괜찮아? 라고 묻는 그 말이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인수는 1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서요. 서명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꼼짝을 못했죠. 미숙은 노모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후 약을 드리고 낮잠을 재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수는 복도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숙이 아침에 쓰다 놓은 행주를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미처 닦지 못한 식탁을 천천히 닦았죠. 반듯하게 구석까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이 노모방에서 나온 것은 30분쯤 지나서였어요. 거실을 지나다가 인수가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서툴렀어요. 그릇을 어떻게 쥐어야 하는지, 어느 쪽부터 닦아야 하는지 몰라서 천천히 하나씩 했습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너무 많이 짰고 물이 옷에 튀었어요. 미숙은 멈춰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인수는 미숙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 하나를 다 닦고 헹궜죠. 그리고 다음 것을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미숙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인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숙은 잠시 그 옆에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는데 2배는 걸렸어요. 미숙이 하면 10분이면 끝날 일이었죠. 인수는 2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끝냈어요. 인수는 손을 닦으며 미숙 쪽을 봤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콩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콩이는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콩이 등을 천천히 쓸었죠. 인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오래전에는 자주 그랬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자리였어요. 미숙아. 미숙은 콩이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왜요? 하고 싶은 거 있어? 미숙이 손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인수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죠. 인수는 다시 말했어요. 가고 싶은 데든 배우고 싶은 거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어? 미숙은 한참 인수를 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콩이 털 사이로 손가락을 밀어 넣으며 작게 말했죠.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요. 인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로 살고 싶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미숙으로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말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삼켜온 말인지 인수는 이제 알았어요. 그래. 인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 미숙이 인수를 봤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야. 인수는 정면을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나로 살 수 있게 내가 할게. 이제는 긴 침묵이었습니다. 콩이가 기지개를 켜며 낑낑거렸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났죠. 5월의 바람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죠. 소파에 앉아 콩이를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인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독이지도 왜 우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죠.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야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한참 후였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걸어갔죠. 이혼 서류 앞에 섰습니다. 인수는 소파에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미숙의 손이 서류 위로 갔습니다. 인수는 숨을 참았죠. 미숙은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었어요. 또 반으로 접었죠.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밀지도 않았죠. 그냥 넣었습니다. 인수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년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미숙도 알고 인수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서류가 서랍 안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뭐가 있는지 한참 들여다봤어요. 계란이 있었고 대파가 있었고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인수는 프라이팬을 꺼냈어요. 가스불을 켰습니다. 미숙이 주방 입구에서 봤어요. 뭐해요? 저녁? 할 줄 알아요? 몰라. 인수는 기름을 두르며 대답했어요. 미숙은 잠시 그 모습을 보다가 입술을 작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웃음이었죠.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 안에 따뜻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미숙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인수 옆에 섰습니다. 대파는 이렇게 썰어요. 그래. 불은 좀 줄여요. 타요. 알았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인수는 서툴렀고 미숙은 옆에서 말해줬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없었던 남자가 이제야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 밥이 다 됐습니다. 서툰 계란볶음밥이었어요. 모양은 별로였죠. 미숙은 한 입 먹어봤습니다. 인수는 긴장하며 봤어요. 맛이 어때? 미숙은 잠깐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처음 치고는 합격. 인수는 피식 웃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은 것이요. 억지 웃음도 예의 웃음도 아닌 그냥 웃음이었죠. 노모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이 됐으니 배가 고프신 것이었어요. 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갈게. 미숙이 인수를 봤어요. 드시기 불편하지 않게 잘게 드려야 해요. 알아. 물도 같이 드려야 하고요. 알았다고. 인수는 노모방으로 갔습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아들이 이제야 자기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가 해온 그 자리로요. 미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콩이가 발 옆으로 왔어요. 미숙은 콩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을 봤죠. 저녁 하늘이 붉었어요. 5월의 노을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까처럼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래 닫혀있던 것이 아주 조금 열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이혼 서류가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이 닫혀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집안에 작은 온기가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노모방에서 인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요. 밥 드시게요. 노모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밥을 줘? 며느리는?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또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콩이 등을 쓸었어요. 노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치매를 앓는 노모가 오늘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요. 미숙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콩이를 꼭 안은 채로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서요. 이것이 정미숙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괜찮은 척 살아온 여자의 이야기였어요. 누구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 버텨온 여자의 이야기였죠. 그래도 늦지 않은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은 분이요. 오늘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요. 이어서 미숙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름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가 서랍 안으로 들어간 날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서류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꺼내지 않았죠. 꺼낼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변화는 조용히 왔습니다. 인수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재수 씨와 여동생에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큰 며느리 혼자 어머니를 모시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는 같이 나눠야 할 것 같다고 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신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런 말을 다 해? 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죠. 미숙이한테 미안해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에 열흘씩 돌아가며 노모를 모시기로 했어요. 동서 집, 신우이 집, 그리고 인수와 미숙의 집. 30년 동안 혼자 지던 짐이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미숙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방에 서서 한참 창밖을 봤죠. 인수는 그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미숙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인수는 그 한마디에 미숙의 진심이 와닿았죠. 8월의 첫째 주였습니다. 미숙은 신혼여행 후 처음으로 캐리어를 끌었어요. 인수가 제주도 2박 3일 일정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짐을 싸면서 3번을 물었어요. 어머니는 괜찮겠냐고요. 콩이는요? 인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동생이 온다고 했잖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도 있었고 나이 든 부부도 있었죠. 미숙은 그 풍경을 한참 봤어요. 나 여기 언제 마지막으로 와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인수는 탑승권 2장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기억 만들면 되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미숙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이 작아졌고 노모방이 작아졌고 30년의 무게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았죠. 미숙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 미숙은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아침 8시 반이었어요. 눈을 뜨고 시계를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려다 멈췄죠.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고 약을 챙기지 않아도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웃었어요. 혼자 웃었죠.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미숙 자신도 몰랐습니다. 9월이 되면서 미숙의 일상에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동네 베이킹 클래스였어요. 인수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미숙이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빵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인수는 나중에 하고 넘겼었어요. 그 나중이 20년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처음 수업날 미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만졌어요. 손 안에서 밀가루가 뭉쳐지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강사가 옆에서 말했죠. 예전에 배우셨어요? 손이 참 빠르시네요. 미숙은 그 말에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이 해온 것들이 떠올랐으니까요. 약 봉지를 뜯던 손, 기저귀를 갈던 손, 설거지를 하던 손. 그 손이 이제 자신이 좋아서 반죽을 만지고 있었어요. 미숙은 꾹 참고 웃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가 미숙의 시간이 됐어요. 스콘을 만들었고 마들렌을 만들었고 식빵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제각각이었죠. 그래도 미숙은 매주 빠지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걸 털지 않고 그냥 현관문을 열었어요. 인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만들었어? 스콘이요.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미숙이 쿠키 하나를 인수 입에 넣어줬어요. 인수는 씹으며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맛있는데. 진짜요? 진짜. 미숙이 웃었어요. 먼저 웃었습니다. 인수가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나온 웃음이었죠. 그 웃음을 보며 인수도 웃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꺼냈던 그 손이 이제는 쿠키를 건네는 손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인수가 아이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이번 달에 어머니 생신이니 다 모이라고요.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요? 내가 왜? 아니, 엄마 생신이라고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다 하시니까요. 인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비 목록을 적었습니다. 꽃, 케이크, 미숙이 좋아하는 음식. 생각해보니 미숙이 뭘 좋아하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죠. 30년을 살았는데 아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인수는 처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가 음식 중에 뭐 좋아해? 처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형부,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인수는 멋쩍었지만 기다렸어요. 처제가 말해줬습니다. 갈비찜 그리고 딸기 케이크라고요. 어릴 때 친정에서 생일이면 늘 먹었다고 했죠.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먹은 적 없다고도 했어요. 인수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이들이 모였어요. 거실에 꽃이 있었고 식탁에 갈비찜이 있었습니다. 케이크는 딸기 케이크였어요. 미숙은 현관에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죠. 아들, 딸, 그리고 인수가 서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미숙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이게 다 뭐야? 아버지가 다 준비하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인수를 봤어요. 인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죠. 앉아. 식는다. 미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갈비찜을 한 입 먹었어요. 딸기 케이크에 꽂힌 초를 불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죠. 인수는 그 옆에서 박수를 치다가 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생일상이었어요. 너무 늦게 받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그해 겨울, 미숙은 베이킹 클래스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어요. 인수가 그 액자를 봤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가 묻은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인수는 그 사진 속 미숙을 오래 봤어요. 저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결혼하기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이었어요. 뭔가를 좋아해서 그냥 즐거워서 웃는 얼굴이었죠. 그 얼굴이 30년 만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랍 안에 있는 이혼 서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저 얼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제부터라도요. 미숙은 그날 밤 오래간만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수첩이었어요. 낡은 수첩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30년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에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새 수첩 첫 페이지를 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죠. 오늘 인수 씨가 내 액자를 오래 봤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알 것 같았다. 나는 오늘도 베이킹 클래스에 갔다. 스콘이 잘 됐다. 집에 오는 길이 좋았다. 내 발로 걸어서 내 집으로 오는 길이.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었다. 너무 지쳐서 더는 못 버티겠어서.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다. 이 말을 쓰는 게 아직 어색하다. 그래도 사실이다. 미숙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겨울별이 떠 있었어요. 미숙은 잠시 그 별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미숙에게는 그 작은 것이 30년 만에 처음 갖게 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정미숙 60살. 이제는 나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